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나폴리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올 시즌에는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하위권 상대로는 괜찮은 편. 12 이하 팀을 상대로는 엠폴리에게 0-1로 진 것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다. 로보트카가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는 고전한다고 하나 하위권 상대로는 주전이 아니던 상황에도 나와서 팀에 기여하던 편. 상대 수비의 공백으로 흡이차가 활동할 만한 상황이 많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레체는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 현재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나폴리와의 대결에서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다. 결국 전력 차이를 극복할 만한 요소가 하나 없어진 것. 애초에 올 시즌 원정에서는 강등권 두 팀을 상대로 기록한 2승뿐이고 젠드리의 이탈로 인해서 상대 윙어 흡이차를 막아세우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겠다. 나폴리가 승리를 기록할 것. 나폴리가 적어도 하위 전력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다. 중앙 전력에서 우위를 잡고 몰아치는 것으로 경기를 치를 것. 레체의 경우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특히 라이트백의 이탈은 상대 윙어를 막는데 애로사항이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와 토리노의 전술적인 기조는 비슷하다. 다만 중앙을 쓰는 능력치에서 아탈란타가 우위.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 조성도 더 좋고 특히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중앙 세부 전술이 더 유려한 쪽이 아탈란타다. 다만 토리노를 상대로는 의외로 난전을 잘 허용하는 편인데 스칼비니가 피지컬이 좋은 상대 자파타를 잘 막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0-3 패배에서도 드러났던 모습이었다. 토리노의 측면 공세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이게 플래너가 아니었기 때문. 감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원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뎁스가 부족해서 측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자파타의 피지컬이 아직은 세리에어에서 살아남을 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나이로 인해서 기복이 상당히 있는 모습이다. 아탈란타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아탈란타가 토리노와 전술적으로 보면 중앙을 쓰는 능력에서 더 우위라고 판단할 여지는 있을 것. 물론 토리노의 주포 피지컬을 스칼비니가 잘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한 골 정도의 실점은 허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기부여와 전력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이 매치를 통해서 UEL 진출권을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 사실 사리 감독 시절에도 라치오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긴 했다. 특히 중앙에서의 두터움에서 사수올로를 압도했기 때문에 사수올로의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가능했던 전력. 3-4-2-1로 바꾸고 나서는 이선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졌다. 칼리아리에게 지면서 결국 강등이 확정되고 말았다. 이제는 리그에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특히 3명의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늘 부하를 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인테르나 밀란 상대로 측면 역습으로 골을 기록하는 것으로 응수하기는 했는데 베라르디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의 활로가 제한될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라치오가 전력과 동기부여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사실 라치오가 늘 중앙 전력에서 사수올로를 압도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수올로를 상대하던 전력이기도 했다. 라치오의 핸디 승리까지 과감하게 노려볼 수도 있을 듯. 사수올로의 수비나 중원 장악력이 올 시즌에는 세리에어에서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면모가 강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로나가 인테르를 상대로는 약하다. 18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베로나가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
특히 재정난으로 인해서 선수들을 팔아치운 다음에는 전력 차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베로나가 최근 피오렌티나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측면을 긁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호조를 보이기는 했지만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리그에는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다. 인테르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리그에서도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테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속공에 비해서 약간 미진하다는 것. 차라노글루가 전환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내려앉으면서 공간을 안 주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진도 아주 큰 힘을 쓰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인테르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본다.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공간을 베로나가 철저하게 차단하는 상황에서는 인테르가 득점력이 약간은 미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인테르의 밸런스를 신뢰할 여지는 커 보인다. 금일 5번째 경기 엠폴리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디네세가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엠폴리가 승리하면 잔류에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엠폴리의 득점력이 리그 최하위라는 점과 로마와의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로마도 5위로 UCL에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있는 상황. 로마가 엠폴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엠폴리가 강호들의 운영을 잘 제어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좋다. 로마의 경우는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 아탈란타와 골 득실 차이가 8점이라서 매우 공세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다득점을 노려야 UCL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행히 피지컬과 중원에서의 공 소유라는 조화가 좋아진 모습이라서 로마의 공세에는 힘이 상당히 괜찮은 편. 특히 엠폴리를 상대로는 8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뽑아낼 정도로 공격에서의 상성이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로마가 승리를 거둘 것. 두 팀이 모두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엠폴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듯. 실제로 멀티 득점 기록이나 득점력에서의 차이는 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는 편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프로시노네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시노네는 상당히 공격에 치중한 전력. 하지만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격성을 죽이고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도 인테르에게 5골을 실점한 경기를 빼면 모두 무실점을 기록 중. 우디네세의 수비력도 만만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프로시노네도 승점 1점만 따내더라도 잔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크게 프로시노네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디네세도 큰 무리를 하지 않을 것. 프로시노네가 공격을 맹렬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디네세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스코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디네세가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3-5-2로 후방에 인원을 많이 두면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능력치는 상당한 수준이기도 하다. 일단 프로시노네나 우디네세나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무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두 팀이 서로 1점만 나누어 가지면 잔류 가능성이 꽤 높다. 18위 엠폴리가 로마를 만나기 때문. 따라서 두 팀이 서로 잘 움직이지 않고 스코어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가 상당히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